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AI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아핫 AI 시간입니다. 올 초에 가장 주목받았던 AI는 뭐니 해도 중국에서 출시된 딥시크일 것입니다. 관심과 함께 많은 논란이 되고 있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딥시크는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 엔비디아의 수출용 저사양 칩인 H800을 사용해 저비용으로 만들어낸 AI입니다. 저비용이지만 일부 성능은 챗 GPT를 따라잡았다고 할 만큼 고효율입니다. 특히 이 개발 과정을 공개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고성능 AI 개발에 반드시 비싼 칩이 필요하다는 기존 업계의 통념을 뒤엎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처리 방식과 보안 체계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용자들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딥시크의 개인정보 수집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 패턴, 기기 식별자, 운영체제 정보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했으나 관련 논란이 제기되면서 키보드 입력 패턴 수집은 중단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수집된 모든 데이터가 중국 서버에 저장된다는 점입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 데이터에 중국 정부가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딥시크는 보안 측면에서도 심각한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용자의 기기 정보와 입력 데이터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전송되어 해킹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딥시크의 답변이 정치적, 역사적으로 편향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김치의 원산지를 질문하자 한국어로는 한국 전통 음식이라고 답하지만 중국어로는 중국에서 유래했다라고 답합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역사 왜곡과 연관될 가능성이 높아 문화 주권 침해 문제로도 확대될 수 있는 사안이죠. 이런 문제들로 인해 한국의 주요 정부 기관과 기업들은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 주요 정부 기관은 물론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같은 대기업들도 사내망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KB국민, 신한 등 5대 은행의 사내 외부망이나 고객용 PC 등에서도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사용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는 것이 좋고 딥시크 사용 시 별도의 이메일 계정으로 가입하고 2단계 인증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데이터 유출이 의심된다면 즉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러 논란 속에 우리 정부는 국내 모든 앱 마켓에서 딥시크 내려받기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앱 사용자들은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이용할 것도 덧붙였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지만 딥시크 사례에서 보듯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기업들의 선제 대응은 바람직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 개개인의 현명한 판단과 안전한 사용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되 그에 따르는 위험성도 충분히 인지하고 대비하는 균형 잡힌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KBS 아핫 AI였습니다.